고객과의 만남이 또 쉽지가 않은데 네. 뭐 만남까지 성사되는 네. DB의 그 체결률이 70%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인들의 현장 이야기, 영업 노하우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유튜브 채널 보험인TV 송혜연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M금융 사업단 DB프렌즈 총괄 대표님이신 김미혁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하이브리드 영업에 설계사로 시작을 해서 본부 교육 매니저, 지점장, 그리고 이제 POM 센터랑 퍼미션 센터 관리도 했었고, 주의 법인에서 수수료 업무라든지 민원 업무, 그리고 영업 지원 총괄 교육센터 관리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고객 영업도 같이 경험하면서 이 영업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DB프렌즈 전문 대표 강사 김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경력이 있으신 네. 것 같습니다. 우리 DB프렌즈는 어떤 영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단일까요? DB프렌즈는 말 그대로 DB와 친구가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가장 주 영업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저는 DB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영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DB를 하시는 분들 중에 혼자 영업하시기 어렵거나 방향성을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코칭을 하는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의는 어떤 형태의 주제로도 저희가 맞춤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세 가지, 특히 DB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DB 영업 프로세스의 강의와, 두 번째는 이제 기계학자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좋은 DB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계학자 DB에 대한 활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자 스토리텔링 관련된 요 세 가지 관련된 강의 주제를 토대로 법인에 가서 직접 파견해드리는 강의도 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집합 강의도 진행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1대1 맞춤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네. 그런 영업 중에서 또 제일 특화되어 있는 게 또 유전자,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링 DB 영업 네.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그 DB 영업에 대해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유전자는 따로 이제 유전자를 상담 요청을 하시는 DB 고객들도 있겠지만, 저희 말로 유전자만 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유전자 상담 같은 경우는 보장 분석 DB라든지 아니면 1차 상담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미체결 DB라든지 이런 기존에 한 번 정도의 만남이 있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가 걸치기 마케팅을 통해서 진행하는 유전자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유전자는 작년에 이제 1, 2년 전에는 유전자가 되게 흥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1년에 한 300군데 정도를 법인의 파견 강의를 다니면서 영업 특화 강의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유전자 스토리텔링은 작년에 개인정보법 때문에 지금 조금 많이 죽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모든 제재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유전자를 토대로 제가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 요즘에 많은 고객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온 국민이 관심 있는 게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맞춤으로 컨설팅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고, 어차피 예방하고 관리해야 될 거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준비할 수 있는 초점을 맞추어드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험도 고객의 맞춤에 대한 컨설팅을 갈 수 있도록 니즈 환기를 북돋우다 보니까 고객들의 신뢰도도 훨씬 더 좋아지고 클로징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소개 또한 누구 주변에게 보험 보장 분석을 받아봐라라는 소개는 어렵지만 유전자 상담 한번 받아봐 이런 소개는 되게 쉽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도 확대하는 부분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어서 유전자 상담 관련된 마케팅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는 건 자기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그쵸. 또 고객들이 네,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우리가 뭐 상담 체결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쵸. 좀 잘 이루어지는 편이겠어요. 네, 그래서 유전자 상담만 받으시고 마무리하셔도 된다. 유전자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이 좀 더 우리 가족과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해서 이제 고객들이 유전자 상담을 진행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지표들이 저희가 클로징을 하고 보장 분석을 진행하는 암, 뇌, 심장, 후유장애, 노후, 간병 관련된 종목들이 다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니즈 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컨설팅을 할 수 있고 클로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아무래도 네.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DB처럼 네. 이제 느껴지네요. 네.
그런데 이런 DB라는 게 또 고객을 또 우리가 그렇게 니즈가 있는 고객들도 네. 있기는 하지만 그쵸. 또 DB를 받으면 네. 우리가 뭐 TA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고객을 또 만나잖아요. 네.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 TA를 통한 네. 고객과의 만남이 또 쉽지가 않은데 네. 뭐 만남까지 성사되는 네. DB의 그 체결률이 70%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굉장히 높은 체결률인데요. 네. 아무래도 여기 보시는 분들이 그런 TA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그 TA를 또 잘하실 수 있는 비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공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TA를 제가 이제껏 경험해왔던 걸 토대로 이제 DB 영업 강의에도 제가 녹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게 좋은 DB, 나쁜 DB였고 저에게 뭐 특화된 기술이 있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일선에서 다 알고 계시는 방법들을 전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해올 뿐인데요. 일단 첫 번째 딸깍이 된 DB는 제 기본적인 프로세스대로 스크립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명 중에 5-6명 정도는 자연스럽게 방문 약속이 잡혀요. 근데 대부분 많이 이제 영업에 경험이 있으신 우리 분들은 그 스크립트대로 한다기보다 그 안에서 본인들의 어떤 다른 화법들이 풀어내면서 거절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게 또 방문 약속이 불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어떤 고객을 만나더라도 무슨 거절을 하시더라도 제 패턴대로 제 페이스대로 스크립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5-6개 이상은 자연스러운 방문이 잡히고요. 그 중에 이제 거절들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반론 처리를 통해서 또 이제 7-8개 진행을 하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강한 고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객들은 저는 끊을 때 다시 전화할 수 없는 DB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전화를 할 수 있는 DB로 만들어 놓고 끊습니다. 거절한 고객을요? 네, 거절한 고객도. 그래서 그건 이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부분 저희가 요즘에 쓰고 있는 제가 쓰고 있는 포메이션 된 DB들은 100% 완전 강한 민원 고객은 없거든요. 이제 이 민원이 나랑 안 맞아서 민원이 되기도 하고 불발이 되기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저는 고객하고 최대한 저항감 없이 마무리를 해놓으면 2-3달 뒤에 또 터치를 하면 방문 약속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거절 고객은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거절 고객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또 전화할 수 있는 꼭 여유의 틈을 만들어 놓고 나오고요. 그 중에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재 고객들은 부재 고객 또한 이거는 퍼미션이 돼서 온 DB라는 거는 언젠가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DB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재에 대한 DB들도 관리 툴을 토대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스토커처럼 전화하시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스크립트 정석대로 TA를 네. 또 하시고 네. 보통 우리가 거절이나 부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그쵸. 그걸 끝까지 관리를 하시는 거는 네. 사실 좀 열정의 차이랑 그 네. 집중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영업자분들 많이 만나 뵈면 네. 뭐 영업에는 뭐 특별한 노하우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네, 기본적인 거는 우리의 그런 네. 끈기, 네. 뭐 이런 집념 네. 이런 것들로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좀 네. 많았던 것 같아요, 센터장님.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TA라는 것들도 이제 네. 지도를 하시거나 강의나 네. 영업도 개인 코칭을 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코칭하셨던 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제 남자분 있으셨는데요. 40, 50대 되신 남자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TA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스크립트대로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분들이 또 안녕하세요 고객님 해가면서 하기는 또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목소리가 좀 사근사근하고 다정다감한 목소리면 괜찮으신데 목소리 자체가 타고나시기를 육성이 세시고 또 목소리 자체가 중후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TA에서 오는 거절이라든지 단순 거절이나 혹은 고객들이 뭐가 오기 싫다 아니면 받기 싫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거절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똑같은 DB를 받으신데 이분이 방문 약속이 거의 3-4개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을 때 스크립트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앞에 DB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 방문 체결이 잘 되면 그 필이 좋으셔가지고 그 뒤에도 또 잘 되고 잘 그죠. 되고 이 영향들이 그 있는데 감으로 네, 계속 하게 되죠. 그쵸. 근데 이게 앞두 번에서 만약에 한두 번에서 방문 거절이 계속 나버리면 이 멘탈이 흔들리면서 이 고객이 안 받을 수도 있겠다,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 거절에 대한 부담감을 두려움이 네, 생겨버리죠. 계속 있다 보니까 고객이 약간의 침묵이 온다거나 약간이 라고 고민하는 시점이 오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가 먼저 고객의 벽을 쳐버리고 거절을 빨리 하고 나와버리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전화를 걸 때 받지 마라 하면서 벨이 한 5-6번 가면 먼저 끊어버리시는 경우도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사실 피드백이 돼도요. 사실 2-3개 이상의 방문 확률은 올라갑니다. 누구든. 근데 이제 그 기본을 올리면 보통 누구나 말하는 5-6개의 방문 정도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적인 아주 패턴의 기준으로 이제 피드백을 드렸고, 그다음에 스크립트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3줄의 스크립트로 팀장님께 맞게 스크립트 피드백을 드렸더니 어느 정도 5-6개의 방문 확률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5-6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욕심이 좀 생기셨나 봐요. 맞아요. 한 번 성공하면 네. 또 해보고 싶고 또 해보고 네, 싶고 그래서 그렇게 더 되죠. 많이 잡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육성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타고난 목소리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누군가의 협조를 뭐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본인이 TA 성장을 통해서 DB에 대한 부분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내가 풀어가는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 바뀌시면서 이제 DB를 종류별로 다양하게 쓰시되 자신감 있게 쓰시고 그리고 그 안에 확률 게임을 해가시는 DB 영업의 정석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코칭을 통해서 네. 뭐 성공한 대표 사례가 되겠네요. 네. TA를 뭐 거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인데 네. 한 번의 성공을 통해서 네. 2차, 3차는 사실 의지만 네. 있으면 계속해서 네.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런 코칭의 그런 네. 또 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TA를 하시는 성공 노하우도 또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조금 더 쉽게 구독자분들이 알 수 있게 네. 좀 풀어주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또 있을까요? 이거는 강의에서 조금 더 앞뒤 기승전결을 통해서 제가 풀어주는 이제 TA 기법이긴 한데요. 다 해주세요. 제가 이제 주요적으로 포인트를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도입 부분이거든요. 우리 도입이 팀장님들이 중요하죠. 사실은 도입에서 거절을 많이 당하는데요. 맞아요. TA에서 도입 물론 마무리 이 3가지의 큰 틀은 제 강의 때 제가 한번 듣기로 하고요. 맛배기로. 제가 맛배기로 제가 잠깐 도입 부분을 얘기를 하면 우리 팀장님들이 거절을 자초하는 질문화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통화되시죠? 라고 물었는데 고객이 전화했을 때 여보세요? 저희가 예전에 배웠을 때 통화되시죠? 그쵸. 예전에 저희가 배웠을 때는 예의 바른 화법으로 통화의 예절을 묻잖아요. 맞죠. 가능하신가요? 지금 네, 통화가? 그렇죠. 통화 가능하신가요? 라는 걸 묻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지인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소개를 받았다든지 예의를 갖춰야 되는 고객은 그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DB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들은 내가 전화를 할 거라는 거를 기억을 못할 확률이 많고 두 번째는 이 고객들은 내 전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고객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전화를 왔는데 통화되시죠? 라고 묻는 질문에 네 통화돼요 라고 긍정적으로 말해줄 고객은 많지 않다는 많지 거예요. 않죠. 나머지 DB나 TA는 특히나. 그쵸. 그쵸. 그래서 나머지 7-8명은 그 타이밍에 잘 됐다. 저 오지 마세요. 바빠요. 그쵸. 이렇게 나올 수 반론할 있으니까. 방법을 찾죠. 중요한 노하우인데요. 네. 그래서 고객이 말할 수 있는 틈은 내가 묻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우리 팀장님들이 던져야지 고객이 반론을 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던져선 절대 도움될 게 없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긍정적- 아까처럼 안녕하세요. 어느 지원센터에 방문 상담 접수되셔서 일정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이게 끝이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잠깐 통화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고객이 그 틈에 도입 거절이 바로 나오더라. 그래서 그때는 바로 일정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그럼 네네네 뭐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리고 요 타이밍에 바로 질문이 들어가셔야죠. 다른 질문이. 인사와 함께 네. 질문을. 그렇죠. 그래서 인사와 함께 그거는 강의 때 듣죠. 그래요? 네. 여기까지만. 네. 어떤 질문? 그래서 요 뒷질문이 바로 클로징적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 팀장님들이 어떤 드로잉을 하죠. 내가 가서 무엇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갈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이미 앞에서 상담원이 퍼미션이 어느 정도 됐던 DB들을 쓰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그 퍼미션 DB를 쓰시는 분들은 이미 앞에서 왜 가는지를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일정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뵈려고 하는데 언제가 편하세요? 라는 형태. 바로. 네, 부분이 가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은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OX와 또 좋은 화법의 기법은 또 강의 때 뵙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도 좀 놀란 중요한 또 TA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지금 노하우를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거절을 할 만한 질문이 아니라 긍정적인 답변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들로 TA를 시작하라. 네. 얼마나 그 뒷부분이 주옥 같을지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 김미영 센터장님의 강의는 네이버 카페 보험인 카페에서
접수 가능하시니까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은 강의를 통해서 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김미영 센터장님 별명을 들었어요. 물어볼 때? 물어볼 때라는 별명이 들었는데 그 어떤 좀 이유 신기한- 때문에 생기신 별명인가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영업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하면 먼저 알아보고 뒤져보고 찾아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6년의 업무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16년. 알고 있는 영역들이 좀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는 최대한 고객들이나 혹은 이제 설계사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방법들을 쓰거든요. 하다못해 뭐 어떤 실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제 나름대로 용어를 쓰기를 정석은 이런데 삐꾸는 이렇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유도리라는 게 또 있어야지, 영업은.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정석대로 얘기하면 고객들이 거기서 저항감을 느끼고 어려움 느끼고 설계사들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되는 방법을 알려주길 바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팀장님들께 안내를 드리는데 또 그렇다고 되는 변칙을 얘기해버리면 누가 된다고 했어 이런 부분들이 또 저에게 생겨요. 책임감으로 또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제가 안내를 드릴 때 정석과 삐꾸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영업적인 현장에서의 어떤 지원과 그리고 그런 피드백적인 것과 그리고 고객들에게 또 전화 올 때 물어보는 형태를 하다 보니 이제 물어볼 때가 생겼는데 저희 팀장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GA 영업 일선에 있다가 보면 어느 정도의 다양한 영업 경험들을 다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한 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작 되게 중요하고 어느 고객들에게 실수하면 안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고 그게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물어볼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물어볼 때 대체 이거를 조언을 구할 때 그리고 이럴 때 어떠한 판단과 선택과 결정과 이 고객이 어떻게 말을 하고 끌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한 번씩은 있거든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없다 싶을 때 제가 떠오르나 봅니다. 물어볼 네. 때가 없을 때 생각나는 네. 사람이어서 네. 물어볼 때. 네,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이나 과거에 16년 동안 있으면서 현장에서 지냈던 경험해왔던 여러 많은 설계사님들 그리고 강의 때 만났던 분들이 가끔씩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저 도저히 물어볼 데가 없어서 혹시 이러고는 죄송합니다 이러고는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종목은 다양합니다. 목적사가 자산이 되기도 하고 법인 상담이 되기도 하고 민원 상담이 되기도 하고 장기 재물 화재 뭐 배상 책임 보상 다양한 영역들을 그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특히 고객들은 우리가 전화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전화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럼 저희가 전화를 자꾸 하게 되면 보험을 하라는 거 아니야 라는 스토커 전화가 될 확률이 많은데 부담스러워할 수 그죠. 있죠. 근데 고객들이 필요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전화를 하게 만들면 설계사님, 팀장님, 지점장님 죄송한데요 라는 표현을 듣게 되거든요. 도와주세요 라는 헬프이죠. 그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한 번씩 도와주면 이 고객과의 영속성은 끊임없이 가고 또 소개도 잘 이루어지고 신뢰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들에게 그리고 팀장님들에게 이 물어볼 때가 한 번씩 기억이 나고 도움 줄 수 있는 물어볼 때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별명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별명인 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어볼 게 있는데 마땅한 데가 없으면 센터장님 전화 드려도 되나요? 네,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네. 구독자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면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는 구독하시는 많은 영업하시는 팀장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영업 노하우도 많으신 분들이 많고 더 많은 성공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 너무 많으셔서 사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팀장님들은 또 여러 현장 일선에서 많은 본인들에게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영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싶거나 듣고 싶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강의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김미영 센터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